저는 도쿄에서 완벽한 삶을 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명문가 출신, 엘리트 약혼자, 안정된 직장까지. 하지만 그 완벽함 뒤에는 감정 없는 약혼자의 배신과 체면만 중시하는 가족의 차가운 시선이 숨어 있었죠. 한국, 그런 시끄럽고 미개한 나라에 왜 가야 하나요? 마지못해 떠난 한국 출장에서 저를 맞이한 건 상상도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제 마음을 흔들었고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건 더욱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회사의 감시, 가족의 분노, 약혼자의 협박까지 모든 걸 잃고라도 진짜 행복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지키며 거짓된 삶을 계속 살 것인가? 과연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전에 잠깐 지금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도쿄 시부야구에 사는 야마다 사요코라고 합니다. 26살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하지만 제 삶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평범함 속에 숨겨진 차가운 현실이 있었달까요? 저희 집안은 도쿄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셨고 아버지는 변호사, 어머니는 유명 대학교 교수였죠.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는 어려서부터 하나의 철칙이 있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체면,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명예가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제게도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타카시라는 남자였는데 항공사 조종사로 일하며 외모도 스펙도 재력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 결혼을 몹시 만족해 하셨죠. 사요코야, 타카시군은 정말 좋은 남자야. 너도 이제 안정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타카시는 저와 함께 있을 때도 감정 표현이 거의 없었거든요. 데이트를 할 때도 마치 업무 미팅을 하는 것 같았죠. 사요코, 결혼하면 너는 나와 함께 체면을 지킬 수 있을 거야. 감정 같은 건 필요 없어. 타카시는 늘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없었어요. 그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면 된다는 식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로폰기의 한 카페에서 타카시가 다른 여자와 친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타카시를 봤어요. 제가 타카시를 추궁했을 때 그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몬처는 너잖아. 넌 이름 있는 집안 여자니까 내 아내 자리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어. 그는 태연하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을 때 더욱 절망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요코야, 그런 건 남자들이 다 하는 짓이야. 내가 참고 체면을 지켜야 해. 이혼 같은 건 우리 집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어머니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조건이야.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살아온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 곳인지를요. 체면과 명예만이 중요하고 개인의 감정이나 행복은 뒷전인 그런 세상이었죠.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다들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참고 살라는,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는 그런 말들 뿐이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 갔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 어두운 시기에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류 콘텐츠 광고 프로젝트였는데 서울 출장이 필요한 일이었죠. 사요코 씨, 이번 한국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당신이 가장 적임자예요. 부장님의 제안을 듣는 순간 저는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이요? 거긴 그냥 시끄럽고 미개한 나라잖아요. 왜 제가 그런 곳에 가야 하나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의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 자란 저에게 한국은 그저 떠들썩하고 질서 없는 나라로만 여겨졌거든요. 게다가 그 당시 제 마음 상태로는 어디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사요코 씨는 우리 회사의 얼굴이잖아요. 일본 여성의 품격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뿐이에요. 부장님은 계속 설득했지만 저는 완고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내 라이벌이었던 에리카가 뒤에서 비웃듯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결국 몸만 이뻐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 진짜 실력이 있다면 어디든 가서 성과를 내야 하는 거 아닌가? 그 말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는데 외모로만 평가받는다는 게 억울했거든요. 게다가 타카시 일로 이미 상처받은 상황에서 또 다른 모욕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출장을 수락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빨리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출장 준비를 하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한국 관련 정보를 찾아보면서도
부정적인 것들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시끄럽다, 무례하다. 그런 편견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타카시에게 출장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한국, 뭐하러 그런 곳에 가냐? 빨리 일 끝내고 와. 그의 무관심한 태도가 저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도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그 나라 사람들과 깊이 어울리지도 말고. 어머니의 당부였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편견이 더욱 굳어졌어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내 커리어의 망신이야.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지? 주변 사람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마저도 시끄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눈을 감았어요. 빨리 이 모든 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습니다. 한국 사람들과 어떻게 일해야 할지, 소통은 제대로 될지, 그들이 일본인인 저를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 많았어요. 특히 역사적인 문제들 때문에 불편한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생각보다 크고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빨리 호텔에 가서 쉬고 내일 일정을 소화한 뒤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공항 로비에서 한국 파트너를 기다리면서도 저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거든요. 인천국제공항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는데 손에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야마다 사요코 씨 맞으시죠? 저는 정우라고 합니다. 그는 깊게 인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잠깐 멈춰섰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만나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잘 부탁드립니다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도의 격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죠. 아, 네. 비행기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우 씨는 자연스럽게 제 캐리어를 들어주려고 했어요. 아, 괜찮습니다. 제가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손님이시잖아요. 그의 친절함이 오히려 어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런 사적인 배려를 잘하지 않거든요. 저는 조금 경계심을 품으면서 그를 따라 공항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정우 씨는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한국 오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네, 처음입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생각보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어서 조금 놀랐지만 그걸 표현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창밖을 보니 신기한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길에서 나이든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나이가 들면 부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기 어렵거든요. 시장 근처를 지날 때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언니, 이거 맛있게 드세요 하며 과일을 건네주는 모습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저기 시장이 유명한 곳이에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구경해보세요. 정우 씨가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척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정우 씨는 계속 배려해 주었어요. 내일 미팅은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요.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충분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정우 씨가 떠난 후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이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일본과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창밖을 내려다보니 아직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 친구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이 일본 사람들보다 더 환하고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왜 낯선 이 나라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지?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뿐이었는데 실제로 와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샤워를 하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우 씨의 식사는 하셨어요? 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런 질문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타카시는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손을 잡고 걷던 노부부, 친절하게 과일을 건네던 상인, 그리고 정우 씨의 따뜻한 말들까지.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뭔가가 이 나라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가슴 한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을 때 직원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인사였지만
그 직원의 진심 어린 미소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일본 호텔에서는 보통 격식적인 인사만 하는데 여기서는 뭔가 더 인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정우 씨와 약속한 회사에 도착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거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팀은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우 씨가 옆에서 말했지만 저는 여전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배운 대로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어요. 회의실에 들어가서 한국 팀원들을 만났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다들 편안하게 웃으면서 저를 맞아주었거든요. 일본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어때요? 매운 거 괜찮으세요? 비즈니스 미팅 전에 이런 사적인 대화를 나누는 게 신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회의 시작 전까지 조용히 자료만 확인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는데 중간중간 한국 팀원들이 좋네요. 멋있어요.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발표가 끝날 때까지 아무 반응도 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니까 오히려 더 편했어요. 발표를 마쳤을 때 팀장이 말했습니다. 정말 잘 준비해 오셨네요. 이 정도면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우 씨가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잘 해내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제 노력을 인정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는 말을 듣는 게 언제만이었을까요? 타카시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정도의 반응만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정우 씨가 물었습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한국 음식 괜찮으시면 맛있는 곳 소개해드릴게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작은 한식당에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사장님이 저희를 보자마자 어서 오세요. 오늘 뭐 드릴까요? 하며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정우 씨가 여러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올 때마다 이건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하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정우 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일하면서 힘들진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런 질문을 한 게 언제였을까요? 일본에서는 힘들어도 참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데 누군가 제 감정을 걱정해 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우 씨는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더니 말했습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도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 말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힘들다고 말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힘들어도 참고 슬퍼도 참고 화가 나도 참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오후에 추가 미팅을 마치고 정우 씨가 제안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서 저녁 드시겠어요? 어머니가 일본 손님 온다고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너무 사적인 일에 개입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우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려웠어요. 괜찮을까요? 폐가 되지 않을까요? 전혀요. 저희 어머니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결국 정우 씨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고 어머니가 문 앞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정우가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정우 씨 어머니의 첫마디였습니다. 그리고 식탁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정우 씨 집 식탁에 앉았을 때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음식들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거든요.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상이었어요. 일본 음식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우가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해서 안 맵게 했어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위해 특별히 신경 써주신 마음이 느껴져서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격식을 차리느라 이런 자연스러운 표현을 잘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솔직한 감정이 저절로 나왔어요. 식사를 하면서 정우 씨 가족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모습이었어요. 아버지가 정우 씨에게 오늘 일은 어땠니? 하고 묻고 어머니는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몸은 괜찮니? 하며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식사 시간이 조용했거든요. 각자 자신의 일만 생각하고 대화도 필요한 것만 간단히 주고받았죠. 하지만 여기서는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요코 씨는 일본에서 어떤 일 하세요? 아버지가 관심 있게 물어보셨어요. 광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창의적인 일을 하시는군요. 멋지네요. 아버지의 반응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제 일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는데 정우 씨 아버지는 진심으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뭔가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거 일본에서도 파는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직접 담근 김치인데 조금 가져가세요. 김치를 포장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 주시다니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뭐려 가족이 된 기분인데요. 정우가 사요코 씨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어머니의 말씀에 정우 씨가 부끄러워하며 어머니 하고 말렸어요. 그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정우 씨가 집 근처를 구경시켜주겠다고 했어요. 함께 동네를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사요코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가 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정우 씨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물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그 질문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집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체면과 격식만 중요하고 서로의 감정에는 관심 없는 그런 가족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용하게 지내요. 각자 할 일이 많아서 저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우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느낀 것 같았어요. 가족이라는 게 참 소중한 것 같아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잖아요. 정우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가족의 사랑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루 종일 느낀 따뜻함이 마음을 어지럽혔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일본으로 돌아가서도 이런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호텔방에서 혼자 있을 때 문득 타카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차갑고 계산적인 관계였죠. 그리고 정우 씨 가족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저도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기분이 어떤 건지도 알았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도쿄로 돌아온 첫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 동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다르더라고요. 에리카가 다가와서 은근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남자랑 많이 친해졌다면서 소문 다 돌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퍼뜨린 걸까요? 저는 단순히 업무상 만난 것뿐인데 마치 뭔가 잘못된 일을 한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어요. 업무차 만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그런데 한국 남자와의 접촉에 대해 위에서 조사 중이라던데. 에리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사에서 제 사생활을 조사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일본 회사의 특성상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가니 타카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불러들인 것 같았어요. 돌아왔구나. 이제 우리 결혼 날짜 정하자. 타카시는 한국 이야기는 전혀 묻지 않고 바로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다녀온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요. 타카시 씨, 저는 아직 뭘 더 생각해? 우리 약속한 거잖아. 내 본처 자리는 여전히 너야. 그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으로만 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과는 정반대였죠. 그날 밤 부모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사요코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말씀이세요? 한국 남자와 사귄다는 소문이 돈다. 우리 집안은 그런 나라와 인연 맺을 수 없다. 어머니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도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걸 망치고 싶니? 타카시와 결혼하는 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선택이야. 저는 답답했습니다. 아무도 제 마음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뭘 느꼈는지, 어떤 경험을 했는지는 관심도 없고 오직 체면과 조건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부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요코 씨, 한국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됐지만 앞으로는 해외 출장을 자제해 주세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한 건 아니지만 여자 직원이 너무 자주 해외에 나가는 건 좋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이유였습니다. 남자 직원들은 얼마든지 해외 출장을 다니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제약을 받아야 하나요? 그날 저녁 혼자 있으면서 정우 씨에게 메일을 써봤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정우 씨. 일본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함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차가운 현실이 더 견디기 어려워졌다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 메일을 지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정우 씨 가족과 함께했던 저녁 식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그 모습이 그리웠어요. 다음 날 타카시가 또 연락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양가 부모님과 식사하자. 결혼 준비 시작해야지. 타카시 씨, 저는 정말 확신이 서지 않아요. 확신? 결혼이 무슨 연애야? 조건 맞으면 하는 거지. 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서 본 정우 씨 부모님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고 계신지 보여주셨는데 타카시는 결혼을 마치 사업 계약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고요. 체면과 조건만 따지는 삶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우 씨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정우 씨, 다시 뵙고 싶어요. 한국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을 다시 경험하고 싶습니다. 메일을 보내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원하는 선택인지,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해야 할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았어요. 정우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사요코 씨, 저희도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언제든지 한국에 오세요. 저희 가족 모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메일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기다려준다는 마음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 다시 가기까지는 많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선 회사에서 휴가를 내야 했고 부모님께도 말씀드려야 했죠. 개인적인 일로 한국에 다시 가야 합니다. 부장님께 휴가 신청을 하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한국, 업무상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자꾸 그 나라에 가려고 해?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사요코 씨, 요즘 회사에서 당신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승진은 물론이고 지금 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부장님의 경고였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한국 남자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지만 우리 집안 체면을 생각해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도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사요코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아왔는데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니? 어머니, 저는 지금까지 진짜 잘 살아온 게 맞나요? 감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저 체면만 지키며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한 번도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타카시와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체면만 지키며 살다가 죽는 거죠. 부모님은 제 말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지금 미쳤구나. 감정에 휘둘려서 인생을 망치려고 하고 있어.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에 가야 하는지, 그럴 가치가 있는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정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요코 씨, 혹시 힘든 일이 있으세요? 목소리가 좋지 않네요. 정우 씨, 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절대 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말해보세요. 정우 씨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아온 모든 것들을 털어놓았어요. 제가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걸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아요. 모두 체면만 생각하고 제 마음은 중요하지 않대요. 사요코 씨, 당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정우 씨의 말에 위로받았습니다. 누군가 제 편에 서서 지지해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정우 씨, 제가 정말 한국에 가도 될까요?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저희가 사요코 씨를 환영할게요. 여기서는 누구도 당신을 비난하지 않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고 결심이 섰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회사에 사직서를 냈을 때 부장님이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게 될 텐데. 이런 좋은 자리를 버리고 무엇을 하려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요. 마지막 출근 날 에리카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 정말 바보 같다.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거야. 에리카, 나는 남자 때문이 아니라 내 행복 때문에 가는 거야.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공항에 가는 날 아무도 배웅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거라고. 체면이 아니라 사랑으로, 조건이 아니라 감정으로 살아가는 인생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우 씨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함께 나와 있었어요. 사요코 씨,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정우 씨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한국에 정착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게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정우 씨 가족의 도움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어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요. 많은 일본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면접에서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제 경험을 인정받는다는 게 기뻤어요. 일본에서는 여자라는 이유로 한국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제 능력을 먼저 봐주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사요코 씨, 잘 부탁드려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밥은 먹었어요? 점심시간에 맛있는 곳 소개해드릴게요. 또 그 인사였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한국에 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일을 시작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일본 관광객 한 분이 면세점에 오셨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직원들에게 무례하게 굴고 있었어요. 야,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일본보다 훨씬 비싸잖아. 한국어로 큰 소리를 치면서 물건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제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손님이 저를 보더니 반가워했습니다. 오, 일본 사람이네. 여기 직원들 너무 불친절해. 역시 한국은 안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달 전에 저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나라가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직원들은 모두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의를 지켜주시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손님은 당황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가 한 말에 놀랐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그 일이 있은 후 동료들이 저를 더욱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사요코 씨, 고마워요. 우리를 지켜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같은 팀이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이 제 직장이고 이 사람들이 제 동료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퇴근 후 정우 씨와 만나서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사요코 씨가 변한 것 같아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밝아졌어요. 정우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 변했어요. 감정을 숨기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웃고 싶을 때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몇 주 후 정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요코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갑작스러운 프로포즈에 깜짝 놀랐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일본에서라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혼자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 허락도 받아야 하고 조건도 따져봐야 하고 체면도 생각해야 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제 마음만 확실하면 됐어요. 결혼 소식을 정우 씨 가족에게 알렸을 때 모두 기뻐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는구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도 좋은 딸 생겼네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일본 부모님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결혼 소식과 함께 한국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알려드렸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거든요. 직장에서도 결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축하해요, 사요코 씨. 결혼식에 꼭 초대해 주세요.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를 받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따뜻한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일했습니다. 면세점에서 일하는 게 즐거웠어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의 좋은 면을 소개해주는 일이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또 다른 일본 손님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나이든 여성분이었어요. 여기 직원분이 일본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일하세요? 이곳이 저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너무 따뜻해요. 그분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요? 저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이 없었는데 한번 직접 경험해보세요. 분명 생각이 바뀔 거예요.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게 되실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날 저녁 정우 씨와 함께 결혼식장을 둘러보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체면과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결혼. 진심으로 축복받는 결혼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식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어요. 정우 씨 어머니와 여동생이 와서 도와주셨는데 마치 친딸을 결혼시키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챙겨주셨습니다. 사요코야, 오늘 정말 예뻐. 우리 정우가 복 받은 거야.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친어머니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식장에 도착하니 정우 씨 측 가족, 친척들이 모두 나와 있었어요. 저를 환영하는 미소로 가득한 얼굴들이었습니다. 반면 신부 측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일본에서 아무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면세점 동료들이 모두 와서 신부 측 자리를 채워주었어요. 사요코 씨, 우리가 언니 가족이에요. 동료들의 말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혈연이 아니어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이 시작되고 정우 씨와 함께 입장할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식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장 뒤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요코. 돌아보니 일본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딸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무 고집스러웠구나. 아버지가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사요코야, 내가 여기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정우 씨 어머니께서 편지로 알려주셨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정우 씨 어머니가 일본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행복한 모습을 전해주시고 한국에서 얼마나 따뜻하게 지내고 있는지 알려주셨던 거죠. 식 중간에 정우 씨 어머니가 일본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한국의 마음이에요. 비빔밥처럼 다 다르지만 함께 어우러지는 게 우리예요. 손수 만드신 비빔밥을 큰 그릇에 담아내 오셨어요. 그리고 일본 부모님과 한국 부모님이 함께 그 비빔밥을 나누어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시던 일본 아버지가 비빔밥을 드신 후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습니다. 사요코가 여기서 행복해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시는 순간이었거든요. 저녁 피로연에서는 두 나라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정우 씨가 일본어로 인사를 했고 저는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진짜 사랑을 배웠어요. 제 인사말에 양쪽 가족 모두 박수를 쳐주셨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정우 씨와 함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정우 씨, 저를 한국으로 이끌어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요코 씨가 용기를 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어요. 정우 씨와 함께 아침마다 잘 잤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요 하고 인사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아기를 갖게 된 거죠. 정말요? 우리 아기가요? 정우 씨가 기뻐서 저를 들어올렸어요. 그리고 양쪽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을 때 모두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 주셨습니다. 일본 어머니가 한국까지 와서 저를 돌봐주셨어요. 사요코야, 이제 우리도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두 나라 할머니들이 함께 손자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 감동적이었어요. 10개월 후 건강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하나로 지었어요. 일본어로도 한국어로도 예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죠. 하나를 안고 있을 때 확신했습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한국은 그걸 알려준 나라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에게 그 사랑을 전해줄 차례라는 것도 말이에요. 병원에서 양쪽 할머니들이 하나를 둘러싸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뛰어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조건이나 체면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런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체면과 격식에 갇혀 살던 도쿄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내린 그 용기 있는 결정. 그 선택이 저에게 진짜 가족과 진짜 사랑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지금 딸 하나를 품에 안고 있으면서 확신합니다. 저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한국은 그것을 깨닫게 해준 나라라는 것을요. 이런 감동적인 실화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도 들려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